캐디안 3D를 이용하여 3D 모델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 만들어 볼 모델링은 액기 반지인데요. 손에 맞게 모델링하고 DLP 장비로 출력한 후에 세공업체에 맡기시면 실제 반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제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기 반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모델링의 액기 반지인데요. 이렇게 손가락 놓는 부분도 있고 좀 디자인이 들어간 반지입니다. 3D 프린팅 바이블 교재가 있으시다면 184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보시면 더욱 편하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액기 반지를 만들기 전에 사용하게 될 명령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형해석 명령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차원 수정에 자르기 그리고 연결하기 명령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차원 수정에 옵셋 그리고 돌출 명령 들어갈 것 같고요. 네, 편집하기에 배열과 왜곡 명령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성형생성 명령은 선을 그려주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2차원 수정의 자르기 명령은 객체를 잘라주는 명령입니다. 다음 연결하기 명령은 객체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명령이고요. 다음에 3차원 수정의 옵셋 명령은 간격을 띄워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돌출 명령은 2차원인 객체를 3차원으로 만들어주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편집하기에 배열 명령은 자동으로 방향을 변경하거나 간격을 띄우면서 복사하는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왜곡 명령은 지정 객체를 해당 요소에 흐름을 적용하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캐디안 3D의 명령들을 이용하여 액기 반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 파일 불러줘서 작업창을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지의 장식 부분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선형 생성의 타원 그리고 중심 명령을 이용해서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원 중심점 선택해 주시고 너비값 부분에 25 눌러주고 옆에 와서 이렇게 가로 방향이 됐을 때 클릭 한번 해주고요. 높이 부분 와서 10 눌러주고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작업창 윗면 작업창에 오셔서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원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타원이 만들어졌는데 이 직선을 이용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선형 생성에 직선 누르시고 선 눌러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길이가 54인 선을 만들어 볼 건데요. 시작점 선택에 이 타원의 왼쪽 끝점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길이값 입력하는 창에 오셔서 클릭하신 다음에 54 눌러주고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54 길이값만큼 이렇게 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반지의 반대편 하트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트 부분은 곡선의 제어점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끝에 쪽에 우선 윗면 작업창을 좀 확대해서 보고요. 끝에 부분부터 점을 찍어주면서 그림을 그려나가겠습니다. 자, 끝에 부분부터 클릭하시고 그리드 스닙을 켜주신 다음에요.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올라와 주신 다음에 클릭 해주겠습니다. 다음 점을 한 칸 오른쪽으로 옮기고 하나, 둘, 셋, 넷 올라가 주세요. 그리고 클릭해 주신 다음에 또 왼쪽으로 하나, 둘, 세 칸 그리고 위로 세 칸 하나, 둘, 셋 해서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번에도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움직여 주시고 한 칸 내려와서 클릭해 주겠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움직여 주신 다음에 왼쪽으로 두 칸 움직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또 하나 둘 셋 고 하나 둘 셋 이 정도 움직여주시고 완료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트의 반쪽이 완성이 됐는데요. 편집 프레임에 꺽쇠 부분, 위쪽 꺽쇠 부분 눌러서 미러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반대편 X표 있는 데까지 오시면 이렇게 완성이 돼서 하나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얘를 2차원 수정에 연결하기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연결하기 버튼 클릭하시고 연결할 객체 선택해서 두 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완료 눌러줍니다. 아까 두 개였던 하트 모양의 객체가 지금 닫힌 선형으로 되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3차원 수정의 옵셋 기능을 이용해서 간격을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옵셋할 객체 선택에 이 선 그려놓은 걸 클릭하신 다음에 완료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통과점으로 되어 있는데 거리점으로 바꾸시고요. 거리를 1.5 입력해 주신 다음에 확인하고 양방향으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창 오셔서 클릭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3개의 선이 생겼죠. 그럼 이번에는 타원을 옵셋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명령 클릭하시고 옵셋할 객체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점을 옵셋할 객체 선택, 타원 선택해 주시고 완료를 눌러 주세요. 그 다음에 거리 값은 2 해주시고 확인 눌러 주신 다음에 원형 바깥으로 마우스를 이동하시면은 이렇게 바깥에 타원이 생기고요. 안쪽으로 이동하면 안쪽이 생깁니다. 안쪽으로 마우스 이동하신 다음에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타원이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요번엔 하트 부분도 한번 똑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옵셋 명령 선택해 주시고 옵셋할 객체 선택해 주시고 완료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거리 값을 1.7 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줄게요. 이번에도 안쪽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안쪽 이동시킨 다음에 클릭. 그러면 옵셋으로 이렇게 3개를 다 옵셋을 해놨습니다. 이제 이 3개를 자르기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 다 지워주겠습니다. 자, 2차원 수정에 자르기 누르신 다음에 자르기 할 객체 선택해서 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완료를 눌러줄게요. 그다음에 한 번 더 완료를 눌러주고 지금 제거할 조각 선택해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선택해 주시고 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다 또 끊어져 있죠? 그러면 연결하기 누르시고 전체 선택해서 완료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어지는 부분은 이어졌죠?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부분은 따로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차원 객체를 명령을 사용해서 3차원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원 수정에 돌출 명령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명령을 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완료를 눌러 줄게요. 그 다음에 거리 값은 2.2 입력해 주시고요. 확인 넣어주시면
2차원적인 선형이 이제 솔리드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타원 부분과 하트 부분에 보석을 박아줄 텐데요. 그룹 CD에 있는 보석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기 클릭하고 GEM이라는 파일을 열기를 누르겠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여기 보석이 하나 들어온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스케일 조절을 한번 하겠습니다. 얘를 이 부분에 1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쳐주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변하시죠. 변한 거를 편집하기에 이동을 클릭해서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점 선택이라고 나오는데 기본점 선택에서 이 보석의 중간 지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대상점 선택이라고 나오면은 하트의 끝점과 이 끝점의 가운데점, 자, 가운데점 클릭하겠습니다. 옆에 화면을 보면은 보석이 이렇게 화면에 둥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도 밑으로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작업창 와서 이쯤에 클릭을 하시고 면에 맞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요. 이제 하트 부분 요 가이드라인 하나 만들어서 배열이 되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원 수정에 옵셋 명령 클릭하시고요. 옵셋할 객체 선택해서 안쪽에 있는 하트 이 커브를 선택하신 다음에 완료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는 0.85 입력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음성 보이기 클릭해서 어느 지점에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확인하고요. 이렇게 가운데 만들어 주셨다면은 클릭하겠습니다. 클릭을 했으면은 편집하기에 배열, 선형 배열 클릭하시고요. 배열할 객체 선택해서 또 보석 선택 완료, 경로 곡선을 하트 아까 만들어준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객체 수를 14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완료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밑에 부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선형 생성의 타원 그리고 중심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타원의 가운데 부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너비를 23 입력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신 다음에 가로 방향 왔을 때 클릭 그리고 높이를 8 입력해 주십니다. 그리고 클릭, 그 다음에 보석을 하나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을 편집하기에 복사 누르시고요. 복사할 객체 선택해서 보석 선택하시고 완료. 그 다음에 기본점을 보석의 가운데 중심점에다가 클릭해 주시고 움직이면은 복사가 되기 시작하는데 여기 움직여서 타원 끝점에다가 갖다 놔주신 다음에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 눌러줘서 복사 명령 끝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배열, 선형 배열 선택하신 다음에 배열할 객체 선택에서 보석 선택 완료, 그리고 경로 곡선 선택에서 아까 그린 타원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객체 수를 16개로 바꾸고요.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 이렇게 보석이 생긴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화면을 보면은
다 만들어졌는데요. 다음 명령인 왜곡을 사용하기 위해서 잠깐의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선형 생성에 직선 그리고 선을 선택해 주고요. 아까와 같이 타원의 끝점 클릭해 주시고 길이 값에 54 입력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겠습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원형을 하나 더 그릴 건데요. 선영이 선생의 원형 눌러주시고 앞면 작업창에서 클릭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반지름 8.5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이게 누워있을 때는 오른쪽 면에서 이렇게 회전을 이용해서 세워주면 됩니다. 편집하기에 왜곡 그리고 흐름 명령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반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 명령 선택해 주시고요. 흐름을 따라 적용할 객체 선택에서 저희는 솔리드 부분만 선택을 하기 위해 속성 그리고 유형에 있는 선형 부분의 눈을 클릭해서 잠깐 커브를 꺼 두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완료 눌러 주신 다음에 기본 선형 또는 서피스 선택이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다시 선형에 눈을 켜 주시고요. 직선 부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적용시킬 대상 선형 선택에서 원형 선택해 주시면 반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반지가 완성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흐름 옵션에서 입력 객체 삭제라는 버튼에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선형들을 선택해 주셔서 지워주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액기 반지를 완성하였습니다.